글씨 쓰는 명령어들이 몇 개 있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글꼴을 만드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글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명령어와 m텍스트라는 명령어로 글씨를 씁니다.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로 글자 수정하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꾸는 명령어가 하나 있고요. 명령어는 많지는 않습니다. 스타일, 다음 텍스트, m텍스트. 요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하고 이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라고 합니다. 싱글라인 텍스트 한 줄 쓰기, 멀티라인 텍스트 여러 줄 쓰기. 그 다음 텍스트 에디트 문자 수정.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탭 있죠. 홈, 인서트, 어넌테이트. 이 어넌테이트에 보시면 여기가 문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문자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얘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스타일. 명령어로 스타일 하셔도 됩니다. 명령어로 스타일 하셔도 되고 이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어넌테이트에 여기 문자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얘를 누르시면 이 스타일이 뜹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실까요? 우리가 도면에 글씨를 쓸 때는요, 여기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딕이요. 자, 우리 궁서체, 굴림체, 바탕체 쭉 여러 가지 서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뭐뭐뭐뭐 고딕으로 끝나는 서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굴림체가 고딕체입니다. 여기 굴림을 써놨죠? 굴림 또는 굴림체를 굴림체가 고딕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나눔 고딕, 뭐 견 고딕 이렇게 고딕으로 끝나는 고딕체를 쓰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팽글시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도를 기울여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입니다. 안 기울여도 돼요. 보통은 정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내가 좀 강조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 15도 기울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5도 이상은 기울이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은 제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포천시에 가면 막걸리채라는 걸 나눠줘요. 제가 도면에다 막걸리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복사해 드리면 여러분들 도면에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막걸리채가 없거든요. 내가 도면에 썼던 서체를 그대로 찾아갑니다. 해당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있으면 한글이 잘 나오는데 없으면 물음표로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세요. 저 굴림체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저작권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체를 쓰시면서 또는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이미지나 뭐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작권을 좀 생각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저작권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선배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간판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딱 올려놨어요. 일주일 만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체 저작권 위반했다고. 그래서 1년 사용료 500만 원인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년 사용료요. 영구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1년 사용료. 그게 1년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간판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홈페이지 이용
저작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전단지 있죠. 전단지에 들어가는 저작권이 또 달라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체를 쓰고 나서 나중에 공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 서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서체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걸 서체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손글씨를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은 2주 걸립니다. 2주. 여러분들 손글씨를 하나 쓰면 그거 만들어내는데 2주 걸려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윈도우 95가 95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때쯤 95년도 2000년 초반 한 20년 전 얘기네요. 그때는 폰트 하나 만드는데 2년에서 3년 걸렸습니다. 폰트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합형 완성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형은 기억에 아예 기억을 하면 각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한글 창제 원리 딱 맞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워요. 완성형은 폰트에 다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 갸, 거, 교 이런 식으로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조금 쉬워요. 윈도우가 완성형으로 한글을 완성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폰트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꽤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3년을 걸려서 만든 서체를 제가 공짜로 써요. 부글부글 속이 끓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 날리는 거예요. 야, 너 왜 내가 만든 서체 공짜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서 2주 만에 나와요. 한 14일, 15일이면 나와요. 그래도 서체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저작권 생각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타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뉴 누르면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HG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약자입니다. 한 HAN 글 GUEL 맞죠? 한글 그리고 엔터. 오케이. 자, 한글의 폰트는 뭘로 쓸까요? 자, 보시면 A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A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A 위자로 올리면 골뱅이 한글이 나옵니다. 이 골뱅이 한글 쓰시면 안 됩니다. 골뱅이가 붙은 한글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로 쓰기입니다. 간판처럼 세로 글씨 쓰기예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Z자 밑으로 글씨 영어 맨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골뱅이 없는 글꼴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한번 지정해 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드, 레귤러, 얘는 두 개밖에 없는데 이탈릭, 씬, 뭐 엑스트라 볼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굵게, 가늘게, 아주 굵게, 그 다음에 기울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맞추어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 글자 크기 나오죠. 이 글자 크기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면 텍스트나 M텍스트에서 쓰는 글자가 고정이 돼 버립니다. 여기 있는 글자로 고정이 돼 버려요.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펙트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글자 뒤집기. 백워드, 글자 좌우로 뒤집기. 그 다음 위드 팩터. 위드 팩터는 글자의 장평을 말합니다. 평이요, 장평.
예를 들어서 2배 그러면 2배 넓어진 거 보이시죠? 0.5 그러면 얇아진 거 보이시죠? 장평을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 오빌크, 이게 각도입니다. 15도 그러면 글자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15도 이상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울림체 써도 되는데, 이탈리체 써도 되는데, 여기서 15도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도 기울였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어플리, 그 다음 클로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건 HG. 자, 클로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스타일들이. 이거 아니고 여기. 그죠? 자, HG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와 m텍스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명령어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d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명령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텍스트가 있었고 d텍스트, 얘가 단축키가 dt, 얘가 t, 요거 이제 다이나믹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m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얘가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요 두 개가 통합이 됐습니다. 요 두 개가 통합이 돼서 텍스트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텍스트로 남고 얘는 그대로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텍스트의 단축키가 DT입니다. 다이나믹 텍스트하고 합쳐져 가지고 단축키가 DT예요. 그럼 m텍스트는 단축키가 T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텍스트하고 다이나믹 텍스트하고 합쳐져서 단축키가 DT가 됐고 m텍스트는 T가 됐습니다. 자, 텍스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현재 스타일 HG, 글자 크기 2.5mm, 그 다음에 자리 맞춤 왼쪽, 그 다음에 글자의 시작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시작 위치를 지정하면 글자의 높이를 물어봅니다. 요때 글자의 높이가 물어봐요. 스타일에서 글자의 높이를 지정해 놓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에서는 글자의 높이를 지정하시면 안 돼요. 자, 2.5mm 엔터. 그 다음에 문자의 각도입니다. 0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한 줄만 써지는 게 아니고 여러 줄이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 줄 써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백스페이스 누르니까 어때요? 다 지워지죠, 그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 한 번 더. 그럼 어떻게 돼요? 글자가 다 따로따로 한 줄씩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 쓰고 나면 한 줄씩 한 줄씩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동하기, 이거. 자, 이렇게 한 줄씩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이거. 참네. 또 두 번이 안 되네. 자,
다시 볼까요?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닌데. 보기가 역겨워. 우리단가? 그 다음에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눌러보세요. 한 번에 끝납니다. 엔터 두 번이 아니고 컨트롤 엔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글자의 크기를 키워보죠. 5mm. 어떤가요? 글자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2.5mm. 어떤가요? 글자 크기 달라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텍스트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 각도요. 45도. 자, 글자 회전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했는데 제가 시작점을 딱 물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썼던 얘가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내가 여기서 별다른 거 없이 엔터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밑줄에다가 이렇게 바로 아랫줄에 이어쓰기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이번엔 저스티피어, 자리 맞춤이라는 겁니다. 자리 맞춤. 저스티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리 맞춤이 뜹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일단 레프트 왼쪽 정렬이네요. 이거 다시 저스티피 왼쪽 정렬 0도. 자, 왼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센터 중간 정렬이요. 자, 이번에는 라이트 오른쪽 정렬이요. 어떤가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저스티피 이러고 봤더니 얼라인하고 피트 미들이 있네요. 자, 미들로 한번 놔봤습니다. 미들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별반 차이는 없네요. 그죠? 근데 요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X라인 0도 90도 8mm 30mm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제가 이렇게 두 개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높이는 8mm고요. 길이는 30mm 짜리입니다. 두 개예요. 그려보시죠. 이 상태에서 대각선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센터입니다. 여기 중간점 잡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다시 justify middle 위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위에 건 센터, 아래 건 미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글자의 맨 윗 라인이 있죠. 여기가 탑 라인입니다. 탑, 레프트, 센터,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일반 베이스 라인입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입니다. 바툼은 어딨냐면 이렇게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툼 라인이에요. 그리고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는 어딨냐면 이 베이스 라인하고 탑 라인의 이 중간 여기가 미들 라인입니다. 여기가 미들이에요. 베이스하고 이렇게 탑의 중간이요.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근데 여기 미들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탑과 이 바툼 중간이 바로 미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시죠. 이렇게 표를 쓸 때는 누구를 맞춰야 돼요? 이 글자 전체에 이 글자의 높이의 중간, 이 글자의 중간 위치되는 미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조금 아까 한 대로 TLTC TR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 이거 지우고 카피 어레이 3개. 자,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그 다음 TL. 자, 탑 레프트죠? 어떤가요? 왼쪽 상단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TC 미들 포인트입니다. 어떤가요?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시죠? 이번엔 TR입니다. 자, 오른쪽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들로 쓸 겁니다. 텍스트 자, justify 자, MLMC MR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입니다. 미들 레프트니까 자, 이렇게요. 어떤가요? 왼쪽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미들 센터는 중간중간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미들 라이트는 오른쪽 맞춤이겠죠? 하나씩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바툼으로 가보죠. 디텍스트 justify BL 아랫줄이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BC, BR,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정렬. 자, 하나씩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파일을 복사를 할 겁니다. 카피. 자, 텍스트 저스티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얼라인하고 핏이 있습니다. 얼라인은 전체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글자 수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글자 수가 많아지면 글자 높이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게 얼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그 다음 저스티핏, 이번엔 핏입니다. 전체 길이와 높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글자가 적으면 이렇게 장평이 넓게 나와요. 근데 글자의 개수가 많으면 장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글자를 다 썼으니 수정을 해볼까요? 이번엔 DD 에디트입니다. 단축키는 ED입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에디트죠? 단축키 ED인데, 자, ED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영변의 에 약산이죠. 글자 수정된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글씨 수정하는 방법이 한 번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블 클릭이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M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M텍스트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글씨를 쓰는데, 자, 어떤가요?
여러 줄이 하나의 텍스트에 쓰여지죠. 근데 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에 수정 상자가 뜬다는 거죠. 리본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글씨를 블록을 지정하고 글씨 크기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색상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 자, 어떤가요? 색상도 바꾸고 글씨 크기도 바꾸고 심지어 글자 모양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자, 어떤가요? 글씨도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번 편집해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저스티피라고 하는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가로 세로 정렬이 일어납니다. 뭐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 여기서 조절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특수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특수문자들이에요. 요게 특수문자들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글자를 쓸 때 요런 글자들이 나타나면 바로 특수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텍스트부터요. 원의 텍스트 레프트 정렬 시작점 높이. 자, 원의 지름은 퍼센트 알파벳 C 어떻게 파이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50mm. 그 다음 두 선의 각도는 45% D 디그리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오차 범위는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가요?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퍼센트 C 파이 퍼센트 D 각도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또 볼까요? 텍스트 윗줄은 %% 오버라인, 다시 한번 %% 몇 번 쓴 거예요? 2번 쓴 겁니다.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취소선은 K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아랫줄은 %% 언더라인입니다. %%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m텍스트일 경우 자, 원의 지름은 그 다음에 어디서 찾냐면 여기 심볼 있죠.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 심볼에 보시면 디그리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아메타입니다. 여기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45 아니 50mm 두 선의 각도는 45. 그 다음 심볼 눌러서 디그리. 오차 범위는 %% 아니 여기 심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0.23. 자, 그 다음에 윗줄은 오버라인, 취소선 아랫줄은 언더라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잡고 윗줄은 여기 있네요. 취소선은 여기 있고요. 아랫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취소선, 언더라인, 오버라인 여기 보이시죠? 블록을 잡고 이렇게 블록을 선택하고 이렇게 블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m텍스트는 다 써놓고 지정하는 겁니다. 얘는 시작할 때 한번 끝날 때 한번 하지만 얘는 다 써놓고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이거네요. 보통 우리가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는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기준은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입니다. 작고 중간, 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작은 글자를 1mm로 줬습니다. 그 중간 글자를 2mm로 줬어요. 큰 글자를 3mm로 줬습니다. 상관없어요. 작고 중간, 큰 게 구별이 되죠. 1, 2, 3mm.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작은 글자는 1.5mm보다 더 작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작업자가 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업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도면을 봐야 되는데 1.5mm보다 작으면 아예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글자를 1.5mm에서 3mm 사이를 줍니다. 1.5에서 3mm 사이를 줘요. 이해되셨나요? 기준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 글자, 큰 글자는 내가 그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글자를 2mm로 써요. 그럼 중간 글자 4mm, 6mm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 중간 큰 글자는 기준이 없어요. 작은 글자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작게 하지 마세요. 요것만 있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작은 글자가 3mm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만들면 돼요. 내가 만들면 됩니다. 난 2mm 차이씩 둘 거예요. 3mm, 5mm, 7mm. 오케이. 난 1mm 차이 주고 싶어요. 3mm, 4mm, 5mm.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중간 글자, 큰 글자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작은 글자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작은 글자에 대한 기준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인서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인서트, 삽입점이란 뜻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그립 포인트 있죠. 이 그립 포인트 있죠. 얘가 인서트 포인트입니다. 라인, 인서트 여기 있네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갖다 대면 문자를 갖다 대면 문자의 삽입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인서트, 문자의 삽입점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글자 수정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text to mtex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숫자 2 mtext.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얘네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건 mtext죠. 자, mtext를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로 바뀝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어요. mtext를 분해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는데 얘를 다시 mtext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text to mtext입니다. 자, 선택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mtext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작업하던 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글씨를 써야 돼요. 얼마만한 크기로 써야 될까요? 글자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중간 글자인 4mm로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축척을 합니다. 400mm 짜리가 나오네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여기다 글자를 3mm 짜리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기 축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 justify middle. 자, 글자 크기 300 거실 어떤가요? 글자 딱 보기 좋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300mm 짜리 글씨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00mm 거실 적당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300mm 짜리 글씨, 이거 400mm 짜리 글씨. 얘는 도면이 1대 100도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 크기 곱하기 축척. 그래서 글자 크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여기에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사각형 테두리를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인서트 포인트 나오죠? 자, 이동하기, 인서트 포인트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센터. 그러면 딱 정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오메트릭 센터는 사각형의 정가운데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 놓을 수 있습니다.